자, 다음은 공명입니다. 자, 이제 흔들어야겠죠. 공명이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아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잉여에게 의해 순자가 생겨도 이 순자는 외부 자장과 나란한 방향에 있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호를 얻으려면 어떻게든 이 순자와를 교란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이 교란을 시키는 원리가 바로 공명입니다. 자, 다음은 공명의 정의인데요. 말이 어렵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핵심은 진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양쪽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에 의해 에너지 교환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공통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연결하는 끈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러한 공명 현상이 없으면 MRI에서는 시그널을 생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인체가 소리급수에도 아닌데 어떻게 공명을 시키느냐? 자, 다시 한번 공명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공명은 진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양쪽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에 의해 에너지의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포인트는 이 연결되는 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응용하면 인체의 수소는 주자장 안에 들어가면 정렬되면서 쇠차 주파수가 발생을 하니까 외부에서 쇠차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무선으로 인체에 쏴주면 쏴준 주파수와 인체 내 쇠차 주파수가 동일하니까 연결이 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공명 상태를 생명체 내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나이스하죠? 그러나 공명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필요 조건이 성립되어야 일어나는데요. 그럼 인체에서 공명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세차 운동입니다. 즉, 세차 운동이 일어나야 라모 방정식에 의해 세차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고 계산된 세차 주파수와 똑같은 주파수를 외부에서 쏘아주면 인체 내부의 세차 주파수와 외부에서 쏘아준 세차 주파수가 똑같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연결된 주파수는 수소에 에너지를 주어 스핀이 횡자화를 가지게 되고 자장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지는 스핀의 순자화는 안테나를 대면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공명에 의해 횡축으로 꺾인 수소의 순자화가 신호로 형성이 되어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MRI에서는 수소를 공명시키는 외부 주파수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전자기파인 RF 펄스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전자기파를 전자파라고도 하죠. 전자기파란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 1964년에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발견을 하였죠. 파장이 긴 것부터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전자파가 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몸에도 안 좋다는데 MRI는 꼭 공명시키는 소스로 전자파인 RF 펄스를 써야 되냐? 그냥 초음파처럼 음파를 쓰면 안 되냐? 됩니다. 음파를 사용해서도 공명은 됩니다. 그럼 또 의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렇다면 안전한 음파를 사용하지 뭐하러 위해성이 있는 전자파를 사용하느냐? 정답은 공명은 되지만 받아야 할 에너지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RF 펄스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을 함께 가지고 있는 파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면 수소는 자기장에만 반응을 합니다. 즉, 수소는 자기장에만 반응하니까 주 자기장에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외부에서 인체 내부의 세차 주파수와 똑같은 전자파, 즉 전자기파인 RF 펄스를 쏘아주면 RF 펄스의 전기파가 수소의 세차 주파수와 똑같기 때문에 연결하는 끈이 되고 자기파가 수소 원자에 에너지를 주는데 수소는 하나의 자석으로 자장이 세면 그쪽으로 꺾이는 특징이 있으니까 자기파로 자장을 가산하여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XY 평면으로 자장에 반응하는 수소를 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원리로 인해 RF 펄스로 순자와를 임의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순자와의 꺾는 각도를 조절하여 신호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꼭 위해성이 있는 전자파인 RF 펄스를 사용해야 되느냐, 음파를 사용하면 안 되느냐. 신호를 형성시키려면 일단 XY 평면으로 순자를 꺾어야죠. 그러려면 수소와 연결하는 끈을 만든 다음에 XY 평면에 자장을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음파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즉, 음파의 경우 주파수를 조절하여 연결하는 끈을 만들 수 있지만 전달하는 에너지 자체가 진동이기 때문에 끈이 연결돼도 자기장에만 반응하는 수소를 꺾을 수가 없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위해성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자기파인 RF 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RF 펄스는 스핀을 공명시키는 펄스로 라모 주파수와 동일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라모 주파수와 구별하기 위해 1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때 형성되는 필드를 B1 필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B1 필드는 MRI에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B1 필드가 작동해야 B0 마그넷 필드의 RF 펄스의 자기파만큼 자장이 가산이 되고 자기장에 반응하는 스핀은 같은 조건이면 자장이 높은 방향으로 토크에 의해서 정렬을 하니까 그쪽으로 스핀들을 꺾을 수 있어 신호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B1 필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니 그럼 수소를 공명시키는 주파수를 라모 주파수 또는 세차 주파수라고 부르면 되지 왜 굳이 따로 RF 펄스라고 부르냐? 수소는 그림과 같이 자신을 축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추가적인 흔들림이 일어나 세차 운동을 하는데 이 도는 속도를 세차 주파수라고 한다고 했죠. 이러한 세차 주파수를 최초로 발견한 게 라모였고 그래서 라모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 라모 주파수는 인체 내부에서 나오는 주파수라는 겁니다. 근데 MRI를 하기 위해서는 공명을 시키려고 하니까 라모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이 주파수가 전자기파의 RF 영역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모 주파수를 외부에서는 RF라 부르게 됐고 임의로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니까 RF 다음에 켰다 껐다 할 수 있다 해서 펄스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이렇듯 RF 펄스의 B1 필드에 의해 공명이 일어나면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고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던 스핀들이
높은 상태로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흩어져 있던 스핀들의 위상이 동위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은 스핀들의 순자와를 G축에서 XY 평면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 에너지 스핀의 일부가 공명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 동위상이 되면서 고에너지 분포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명 시 일어나는 현상 및 결과, 즉 RF 펄스를 받아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 스핀들이 안정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동시에 탈이상 상태에 있던 스핀들이 동이상 상태로 되며, 그 결과 종축에 있던 순자와가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횡축으로 꺾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스핀들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되는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방사선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왜 스핀들이 동이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명 상태라는 것은 진동수가 같아지는 것으로 에너지 교환이 순간적으로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제각기 에너지가 달라 흩어지는 스핀이라도 RF 펄스를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최대의 에너지를 받게 되고, 순식간에 에너지가 모두 최고로 되어 에너지가 가장 높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동이상이 되는 것이며, 이후에는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에너지 차이가 생겨 또다시 탈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에너지가 가장 높은 동이상과 에너지가 가장 낮은 탈이상의 에너지 차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데 RF 펄스를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모든 스핀이 만땅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높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동이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사선과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전자가 방사선을 맞았을 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여기 현상과 방향만 다르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